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드디어 한 학기를 마치는 시간이 됐네요. 15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물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으네요. 일반적으로 한 학기를 공부해도 책을 이렇게 다 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한 9장, 10장 정도까지 공부하면 끝인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뭐 한 장 한 장 끝까지 이렇게 수업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대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아직도 미국은 하루에 4만 명씩 이렇게 확진되는 그런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도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학교나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영역이 속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면서 주로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여름이 다 됐는데 열심히 가정에서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면서 자기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 또 패밀리 테라피 했는데 가족 생활 주기와 가족 치료. 가족 생활 주기는 물론 뭐 한 파트의 작은 부분이지만 가족의 문제, 가족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각 생활 주기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다고 보는 거죠. 가족 주기마다 크고 작은 과제, 숙제, 역할, 뭐 여러 가지 조정,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대 가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름이 되어서 여름 사진을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아주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좋은 그런 바다 풍경이 있는 곳이군요. 가족 치료에 대한 단상이라고 했는데 현대사회와 가족, 현대는 가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가족이 큰 혼란과 위기를 맞은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이 혼란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치열한 경쟁세가 되면서 옛날 대가족 시대처럼 서로 가족들이 자주 만나고 식사하고 대화하는 그런 구조는 거의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가족의 구조가 다 이렇게 바꿔진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또 핵가족 속에서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또 도서관에 가고, 또 부모는 늦게까지 일하고, 또 부부가 같이 일하고, 가족 구조가 함께 만나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능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 자녀들, 가족 구성원들의 기능이 아주 다양하게 바뀌어지고 있고, 또 역기능 가정이라면은 자녀들이 부모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자녀에게 의존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역할, 이 모든 차원에 있어서 오늘날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학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사회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인간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구조, 역할, 기능 모든 것이 다변화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부부만 있는 경우도 아주 많고 독신가족, 우리나라에 지금 혼자 사는 독신가족이 약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30%가 혼자 산다니까.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혼자 나가서 호스텔이든지 오피스텔이든지 이런 데서 혼자 사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된 거죠. 저출산의 문제, 계속되는 이혼의 문제, 세대 간 한 가족 안에서도 우리 자녀와 부모 한 10년, 20년, 30년 차이 나면 SNS 문제라든지 IT 문제라든지 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대 간의 격차가 상당히 심해지는 가족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문화 가정, 외국에서 베트남이나 또 동남아시아의 어떤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다문화 가정에 여러 가지 자녀들과 가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가정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 치료가 현대 사회에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족 치료는 가족이 양산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가족 관계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의 어떤 차원에서 전문적인 상담 방법이 가족 치료입니다.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또 상담 치료적인 그런 스킬들을 잘 훈련하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다양한 그런 가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치료 단위는 개인이 아니고 가족, 설령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상담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가족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을 아무리 치료하는 개인 상담일지라도 가족 안에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고 그 단위를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현재 가족 치료는 단기 치료가 주를 이루고 있고 가족 치료 가운데 1대1 가족 치료를 하면서도 1대1로 우리 상담자와 만날 수도 있고 또 주로 부부 간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부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전체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만남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형태에 따라서 만남의 다양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담자로서의 어떤 조언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상담 치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몇 번 했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단기간에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복잡하고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인간관계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과정을 장기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기 치료를 하지만 그래도 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보면서 조금씩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에게 대들고 비행 행동을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아주 나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 그 아이가 훌륭한 아이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변화되고 탈바꿈하고 성장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상담과 치료도 가족 치료도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족 치료를 너무 일찍 그만두지 마라.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내 기술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쉽게 끝나기보다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이론들을 접하면서 또 한순간 아주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밀접하게 접촉하면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 힘에 부치는 그런 문제라면 다른 분들에게 상담과 치료를 의뢰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힘들다, 지친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상담하고 치료 사항에 임하고 그리고 안 될 때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 마라. 아무리 약속을 하고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래도 실망을 주고 안 되고 또 좌절하고 문제가 더 커지고 그런 가능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패를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또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이 먼저 변하더라. 내 자신이 성장하고 내 자신이 자꾸 바뀌면 내담자도 바뀌고 상담 상황도 바뀌고 변화의 가능성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족 치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다는 것을 모델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신역동적인 모델, 보행 입장의 모델, 구조적, 의사소통, 전략적, 해결중심, 이야기 치료, 여러 가지 현대적인 이론과 또 조금 오래된 전통적인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내 자신도 변화가 되고 내 자신도 상담자 자신도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의 원동력과 힘을 가지고 치료 상황에 임할 때 더 큰 동기가 일어나고 더 큰 열심도 비전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담 상황에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잠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각종 이론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다스리고 추스리면 좀 더 큰 변화가 내 앞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상담가로서의 헌신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담가가 된다는 것은 카운셀러, 슈퍼바이저 이런 상담자가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을 살리고 절망해서 살리고 또 심지어 자살이라든지 죽음과 같은 아주 위급한 위기 속에서도 상담가의 헌신을 통해서 한 생명을 살려내고 그 생명이 일어나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자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은 상담가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느 시대, 어느 역사 속에서보다도 문제가 많은 시대, 상담이 필요한 시대, 전문적인 상담이 더 요구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담가로서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또 쓰임받고 나 자신도 열심히 훈련하고 실습해서 또 지식을 축적해서 이웃을 돕고 내담자를 돕는 자로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고 마지막 준비하는 리포트는 사이버 캠퍼스에 있는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합니다.